정부가 150조 원을 쏟아붓는 국민성장펀드 이거 진짜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나라가 손실의 20%를 대신 막아주고 소득공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혜택만 보면 당장 가입하고 싶죠. 그런데 잠깐 5년 동안 한 푼도 못 빼는 폐쇄형 구조라는 걸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혜택만 강조하는 글이 넘쳐나는데 정작 가입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성장펀드의 파격적인 혜택과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입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성장펀드란 우리가 낸 돈을 모아서 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의 유망 기업들의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주는 상품입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을 우리가 나눠 갖는 구조죠. 직접 종목을 고르고 매수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운용사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우리가 밀어줄 테니 국민 여러분도 같이 투자해서 돈 벌어가세요 하고 내놓은 상품입니다. 전체 규모는 무려 150조 원입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 그리고 민간과 국민 자금 75조 원 합쳐서 150조입니다. 역대 정책펀드 중에서도 이 규모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 중에서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인데요. 이게 6천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150조 중 6천억이면 적어 보이지만 개인 투자자가 직접 넣을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후순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후순위가 뭐냐면 펀드에 손실이 나면 정부 돈이 먼저 깎이는 구조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내 돈 앞에 에어백을 정부가 깔아주는 셈이죠. 자동차로 치면 운전석 에어백처럼 충격이 오면 먼저 터져서 내 몸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내 원금이 바로 깎이지 않습니다. 각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이 중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에 신규 자금으로 넣어야 합니다. 즉 진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미 다 큰 대기업보다는 아직 주목받지 못했지만 기술력은 확실한 기업들에게 자금이 공급되는 셈이에요. 이 펀드가 이렇게 화제인 이유 3가지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데 3가지가 한꺼번에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공제입니다. 펀드에 넣은 돈의 일정 비율만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투자액 3천만 원 이하는 무려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은 20% 공제율입니다.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은 10% 공제율이 적용되고요. 7천만 원을 꽉 채워 투자하면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0만 원 소득공제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연봉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떼이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 환급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1,200만 원입니다. 세율 24% 적용받는 분이라면 약 288만 원이 환급됩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1,600만 원이에요. 세율 35% 적용받는 분이라면 약 560만 원이 환급됩니다. 7천만 원 투자에 세율 38%라면 약 684만 원이 돌아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 정도 금액이 한 번에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매력적이죠. 두 번째 혜택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펀드에서 받는 배당금 세금이 기존 15.4%에서 9%로 대폭 인하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숫자로 보면 6.4%포인트 차이인데 배당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이게 꽤 큰 차이입니다. 게다가 5년간 분리과세가 적용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서 종합과세 맞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이 펀드 배당은 별도로 빠지니까 그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배당주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리시는 분들한테는 이 분리과세 혜택이 소득공제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손실보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어백 구조인데요. 펀드에 손실이 나면 20%까지는 정부 돈이 먼저 깎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15%가 나면 그 손실은 전부 정부 몫이고 내 원금은 온전히 보전됩니다. 마이너스 5%든 10%든 20%든 그 범위 안에서는 내 돈에 손실이 전혀 없는 거예요. 1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펀드가 15% 빠졌다고 치면 보통은 850만 원만 남잖아요. 그런데 이 펀드는 1천만 원 그대로 보전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니까 파격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펀드에서는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데 3가지가 전부 들어있으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혜택만 보고 덥석 가입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냉정하게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5년 폐쇄형이라 중도 환매가 불가합니다. 이 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입니다. 가입하면 5년 동안 절대로 중도 해지할 수 없어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도 빼지 못합니다. 물론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으면 원하는 때에 팔 수 없고 급하면 손해를 보고 헐값에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당장은 5년 묶여도 괜찮지 하고 가입했다가 2년 뒤에 결혼자금이 필요하다거나 3년 뒤에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면 정말 난처해질 수 있거든요. 인생에서 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5년 뒤에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합니다. 두 번째 함정 원금 보장이 아닙니다. 손실을 20%까지 막아주긴 하지만 손실이 20%를 넘어가면 내 원금도 깎이는 엄연한 투자 상품입니다.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에어백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대규모 하락장이 오면 내 원금도 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30% 폭락하면 20%는 정부가 막아주지만 나머지 10%는 내가 떠안아야 해요. 1천만 원 넣었으면 1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세 번째 함정 3년 내 매도 시 세금 혜택을 토해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펀드를 거래소에서 3년이 되기 전에 팔아버리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와 세금 감면액을 전액 추징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 혜택을 모조리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소득공제로 수백만 원 돌려받았는데 3년 전에 팔면 그거 다 뱉어야 합니다. 받았던 혜택에다가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니 이건 정말 무서운 페널티예요. 288만 원. 환급받아서 좋았는데 3년 전에 팔면 그 288만 원 다시 국세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최소 3년은 들고 가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입 조건과 일정을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입니다. 미성년자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전용 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긴 적 있는 분은 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 원 호, 연간 총 2억 원까지입니다. 가입하려면 국민성장펀드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연간 보수는 약 1.2% 온라인으로 하면 약 1.0% 수준입니다. 온라인이 보수가 0.2%포인트 더 싸니까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유리해요. 판매 일정을 말씀드리면 서민 우선 판매가 먼저 시작됩니다.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이 우선 배정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소득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 안 하시면 창구에서 시간만 날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일반 판매가 진행됩니다. 나머지 물량이 선착순으로 판매되니까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서민 우선 판매에서 물량이 남으면 일반 판매로 넘어가겠지만 인기 상품이라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실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가입 전에 꼭 체크하셔야 할 5가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첫째, 5년간 안 써도 되는 여유 자금인가? 둘째내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여유가 있는가? 셋째,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가? 넷째, 소득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했는가? 다섯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디로 가입할 건지 정했는가? 이 5가지에 모두 체크가 되었다면 다음 전략을 참고하세요. 전략 첫 번째, 서민이라면 우선 판매 기간을 노리세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5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서민 우선 판매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전체 판매액의 20%가 별도 배정되니까 치열한 선착순 경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전략 두 번째, 판매 첫 주에는 오프라인도 고려하세요. 판매 초기에 온라인 가입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온라인 접속이 안 되거나 대기 시간이 너무 길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략 세 번째, 가성비 최고는 3천만 원입니다. 공제율이 40%로 가장 높은 구간이 바로 3천만 원 이하거든요. 투자 대비 세금 환급 효과가 가장 큰 구간이에요. 여유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3천만 원까지만 딱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가성비 최고입니다. 전략 네 번째,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을 이미 채우고 있다면 이 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공제 혜택이라도 한도가 꽉 차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내 공제한도 여유분을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좀 더 넓게 바라보겠습니다. 150조 원이라는 정책 자금이 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유입됩니다. 이건 펀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라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코스닥 시장의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과 기술 스타트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해당 섹터의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이 흘러들어갈 섹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짚어야 합니다. 과거 뉴딜 펀드는 좁은 산업에만 투자처가 묶여서 성과가 부진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당시에도 정부가 밀어줬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못 거뒀어요. 이번 펀드는 운용사가 투자금의 40%를 자율 운용하고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 우량주도 일부 편입할 수 있어서 수익률 방어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뉴딜 펀드 때보다 운용의 자율성이 늘어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정책형 펀드 특유의 투자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분명히 매력적인 혜택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분리과세, 손실보전까지 3박자가 갖춰진 상품이에요. 하지만 5년 묶임이라는 유동성 제약과 원금 비보장이라는 본질적 리스크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5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돈인가? 이 질문에 확실히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가입하세요. 반대로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무리해서 들어갈 상품이 아닙니다. 혜택은 분명 크지만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항상 내 상황과 내 여건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블로그 링크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